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2022년에는 일본 증시가 미국이나 한국보다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 한 7가지 정도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은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일본 중앙은행 구로다 총재가 얘기를 했죠. 며칠 전에. 그런데 이제 미국은 양적 축소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또 연준이 발표했고, 최근 주가 조정 배경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본 상장 기업은 엔 약세 효과가 한국보다 큽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외환 관련 지식이 우리 한국 경제 전문가들보다는 일본 평범한 주부들이 더 앞서가 있거든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공영방송이나 유튜브 유명 채널에서 경제 전문가를 활동하시는 분, 환율 관련 수준은 정말 기대에 크게 못 미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그 가정주부들도 환율 쪽은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환시장에 대응을 이제 효과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장기업 영업 실적으로 또 이어지고, 그것이 이제 한국과 비교하면 큰 장점이고, 미국은 또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환율 효과가 일본만큼은 되지 않죠. 다국적 기업도 달러 표시로 거래를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결국은 다국적 기업들이 일본 통화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환율 효과가 한국보다도 크고 미국보다도 크죠. 거기다가 이제 일본 투자은행도 그렇고 일본 상장 기업들도 외화자산 비중이 높아요. 미쓰비시 은행이 일본에서 가장 큰 은행인데 지금부터 5년 전에 외화자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약 한 50% 육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금리가 낮다 보니까 해외에서 자산 운용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엔 약세가 되면 그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환차익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일본 투자은행들이 상장 기업들도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또 환차익도 발생하죠. 대차대조표상의 영업 외이익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영업이익은 환율이 올라가면 이제 매출액,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죠. 매출액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영업실적도 좋아지니까 손익계산서를 통해서도 한국보다 오히려 개선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난해 이제 사상 최대 영업실적인데 니케이 지수는 조정을 오히려 받았어요. 그것도 이제 금년에도 만약에 그 환율 효과가 나타난다면 2년 연속 엄청난 영업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일본 그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일본 국민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도 일본에 그 지금은 약세지만은 향후 강세를 기대하고 일본 주식에 투자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5월 이후에는 환율이 이미 130엔대에 올라왔기 때문에 환차 이익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환율 효과를 기대하는 해외 자본이 일본 증시에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모건 스탠리가 그 비슷한 얘기를 연초했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금 전에 한 얘기인데, 지금 현재 마땅한 그 투자 대상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 논쟁이 있으니까 주식 시장이 좀 불안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국가에서 양적 축소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 흐름이 주식 시장에서 또 오히려 그 예금 시장이나 MF 시장 등으로 또 이동하니까 마땅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수단이 일본 정도뿐이라는 거죠. 그것도 해외 자본이 일본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미국은 조금만 금리가 더 오르면 국채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거예요. 그 경우에 이제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경기 불황이 뭐 6개월 이내 뭐 도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미국 증시는 한 6개월 정도는 뭐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6개월 이후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본 국민들 이제 문제입니다. 밖에서 나간 국민들도 많지만은 일본 금리가 낮잖아요. 낮으니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시가 되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이동할 것 같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일본 중앙은행도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구로다 총재가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도 낮은 금리 수준을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상 최대의 지난해 영업실적, 올해도 엔저 효과, 뭐 그런 거 감안하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인데,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일본 중앙은행이 그러면 양적 완화 정책을 왜 하느냐라는 거죠. 결국 경기 부양 의지를 이제 나타낸 거죠. 물가는 안정되니까. 다른 나라는 미국, 한국 마찬가지인데 물가 안정이 지금 시급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본은 물가가 안정되니까 경기 부양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그 어떻게 보면 정시 부양책을 쓰는 것과 똑같죠. 그런 측면에서 일본 증시가 2022년에는 미국이나 한국보다 매력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